재판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가정보호 사건 송치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님 반칙 무죄, 검사 유죄, 네. 경찰 유죄인 거죠. 피해자. 또 검사도 반칙 무죄 가겠네. 우리 형사기관이 저 유튜버의 신상을 알 수가 없잖아. 그는 고소도 불가능, 민사도 불가능. 우리 회사로 가지고 오시면 그거는 뭐 제가 기각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줘요. 탁가로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이라도 해달라고.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밀양 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네. 이게 이제 이슈화 된 지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안 다루고 싶었어. 왜요? 나 이런 더러운 새끼들인가. 네. 내 입에 담는 거조차. 네. 이게 뭐 인간이야 이 새끼들은. 이거 뭐 이게 뭐 이것이 이게 짐승 새끼지. 이게 사람이 탈을 쓰기만 했지. 이게 44명이 근 1년 반인가 동안 1년인가 동안에 그 이 중학생 한 명을 가지고 미친 새끼들이죠 이게. 최근에 그 한 유튜버가 이제 폭로를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튜버들이 정말로 그러면 정의감에 넘쳐서 네. 이 일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우선 정의감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일각에서는 이거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미량 가해자들이 돈을 주고 합의를 보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본인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조사한 거를 그냥 받아쓰기만 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인해서 공개가 된 거라면 본인이 그렇게 정의감에 넘쳐서 했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자기 이제 채널의 홍보와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이득이 있으니까. 그럼 물론 정의감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장담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와야 동의가 안 됐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까버리면 피해자는 뭐가 되냐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당시에 이 일이 이 피해자 이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20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피해자는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최소한 피해자가 동의가 되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죽겠다. 이 새끼들이 이 짐승 새끼들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돼서 그렇게 이제 처벌받게 되는 바람에 전부 다 어떻게 형사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다 지금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고 나만 다 망가져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거나 이런 거 좀 공론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아닌데 이 짓거리를 하는 거는 이건 나는 미쳤다고 봅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그렇게 요청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이씨 그러면 이거 공론화해서 하자. 근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그리고 사람들이 왜 환호하냐면 뭐예요? 그때 당시 처벌이 정말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당했기 때문에. 이 피디님 조사해 오신 거나 여러 그때 당시에 저도 아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놈의 새끼들 이거 전부 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렇게 송치가 돼서 형사처벌을 안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메토처벌 이렇게 해서 뭐 소년원 좀 가거나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안 남아요. 그래요? 기록이 아예 안 남나요? 수사 기록에는 죽을 때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사건이 돼서 오시면 여러분 저 범죄 전력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20년 전 건, 10년 전 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세요?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 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다 나옵니다. 죽기 전까지 있어요. 다. 근데 범죄 전력 그 전과 기록에서는 안 남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렇게 처벌했으면 안 되잖아요. 얘들은. 그렇죠. 진짜 이렇게 처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처벌이 정당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환호하고 이렇게 매장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근데 왜 처벌이 그렇게 사실 준 게 그냥 어려서인가요? 그게 이제 이 친구들이 형사 미성년자는 넘었어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근데 뭐였냐면 소년법에 있어서 소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집단 강간 행위를 가지고 미친 새끼들 이거를 갖다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한다. 이거는
아무리 2000년대 초반이고 했지만 아니 그럼 이거를 그럼 조사했던 경찰관이 네. 그쪽으로 송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소? 검사가 검사. 네 그때는 경찰은 어떤 권한도 없었어요. 아, 그때는 기소 불기소 가정보호 사건 송치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알고 보면 이거 검사가 잘못했네요. 잘못한 거죠. 네. 이때 당시 이 검사는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검사라면 본인이 대한민국의 검사고 내가 정의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됐죠.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욕을 먹는 건 경찰하고 재판장만. 아니 이거는 아니 재판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왔어. 네. 아니 검사가 글로 보냈잖아 이미. 기본적으로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내버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사법원으로 보냈어야죠. 예. 이 새끼들은 형사 미성년자 다 넘었잖아요. 네. 넘은 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기소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때 당시에 검사의 문제예요. 그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반쯤 무죄라고 보고 네네네. 경찰 그 해당 경찰은 그 해당 경찰은 근데 수사 과정에서 완전 정신 나간 행동들을 다 했잖아요. 네. 그 범인 식별 절차, 사람들 세워놓고 얘 맞는지 확인해라. 네. 이거를 판때기를 가려놓든지 네. 이 새끼들이 이 사람을 못 보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이는 상태에서 했다면서. 네, 대면으로 이제. 그 새끼도 정신 나간 새끼예요, 그거. 예. 아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노래방 도우미한테 네. 피해자를 약간 뭐 욕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사에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어떤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판사님 반쯤 무죄, 검사 유죄, 네. 경찰 유죄인 거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변호사님이 사무장 네. 사건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합의가 있으면 좀 처벌을 낮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처벌이 낮게 된 이유도 네. 합의가 다 대부분 이루어져서긴 하거든요. 피해자와. 또 검사도 반쯤 무죄 가겠네. 예. 물론 거의 반강제 합의거든요. 뭐 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딸의 그 합의 오는 걸 다 이제 돈으로 받고 또 이 피해자가 이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거기를 쫓아와서 교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합의해달라고 하니 이 어린 나이에. 진짜 막 피하고 막 거꾸로 솟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도를 진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잖아요. 네. 미성년자니까 합의를 누가 하게끔 우리는 지금 제도를 두고 있냐면 법정 대리인, 주로 부모니까 우리는 그 부모가 합의를 보게 돼 있는데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미성년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이제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합의 볼 때. 예. 본인이 합의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럼 합의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말은 되잖아요. 미성년자가 합의서 내밀었다고 해서 부모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반드시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 합의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 만약에 미성년자가 13세이면 뭐 13세 미만인 경우에 그러면 뭐 7, 8년 뒤에 합의 그렇게 하라고요. 7, 8년 동안 들어가서 살려야지 최소. 그쵸. 최소 7, 8년은 7, 8년도 못 살린다고요? 44명이 이직거리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 예. 무조건. 미성년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만약에 10세다. 그러면 10년 들어가 살아야 성년 돼서 나올 때까지. 이게 참, 그래서 이 사건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야, 이런 개새끼들을 만나. 피디님 처음 이런 새끼들을 만나 하면서도 그 가족. 사실 부모도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들도 그 피해자한테 엄청 2차 피해를 했는데 저는 그 자식들 하고 배우자들 몰랐던 배우자랑 자식들 때문에 조금 그 부분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신상공개에서 불이익을 봤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법에 뭐 750조 이렇게 해서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민법에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게 민법 76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내가 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네. 그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대. 지금 그러니까 저 놈들의 정보를 공개해서 네. 자기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냐. 그 누구를 위해서? 밀양의 피해자를 위해서. 근데 이게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것도 졸라 문제긴 해. 졸라라니. 네. 방송에서 졸라라니요. 네, 아무튼 그게 진짜 문제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좀 방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놈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판사님들 설마 저는 그 판사님들이 이런 조문이든 뭐든 다 동원해서 그거는 기각시키리라고 봅니다. 네. 그 정신병자들이 근데 그 정신병자들이기 때문에 또 할 수는 있겠죠. 반드시 기각시킬 수 있는, 만약에 그 유튜버 분도 저는 뭐 썩 탐탁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소송을 당한다면 우리 회사로 가지고 오시면 그거는 뭐 제가 기각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지금 16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소 진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저희가 그때 장원영 사건 때 다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돈 한 1억 써야 돼. 네. 이 사람 신상을 지금 털 수 있거든요. 네. 피디님, 와 이제 거의 풍어를 읊으시네요. 거기 소송 걸리면 일단 그거부터가 문제예요. 피디님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이전에 장원영 사건에 다 다뤘듯이 신상을 깔려면 미국의 이제 구글에 이제 본사에다가 그 지금 유튜버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해야 돼. 그 공개해달라고 이제 법원의 명령을 받으려면, 근데 그것도 또 정당해야 되거든요.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새끼들이 소송하기 위해서 그거 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 미국 법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서 그 정보 공개 인정해 주겠어요? 구글한테 너 까 이렇게 안 해준다고. 안 해주는 게 맞아. 그리고 그걸 하려면 아까 방금 잘 지적하듯이 한 1억 들어요. 못해 이제. 고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는 우리 형사기관에 지르면 그것도 안 되겠네. 우리 형사기관이 저 유튜버의 신상을 알 수가 없잖아. 그쵸. 네. 그 유튜버의 신상을 알려면 우리 형사기관도 국제공조를 요청해야 돼. 국제공조를 미국에 이제 구글 본사에 이제 요청하는데, 구글 본사가 만약에 그 신상을 알려준다 그러면 자기들 회사 이익에 반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 유튜버의 신상을 알리는 순간 자기들 플랫폼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 이런 유튜버들이 앞으로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소도 불가능, 민사도 불가능. 그분이 저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맞아. 사건 하나 놓쳤네. 그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얼굴을 드러낸 유튜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예외 조항에 좀 될 수 있죠. 본인은 이제 수익 창출 같은 거 안 하고 나는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공공의 이익이나 뭐 어떤 이제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게 반드시 무조건 전적으로 타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적인 이득이 당연히 있어도 오로지 내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만 아니면 돼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본질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결국의 본질은 우리 이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어떻게? 미성년자가 반드시 성년이 되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하나? 들어가 살라니까.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한 새끼들은. 들어가 살아. 그걸 첫 번째 고쳐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처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돼. 미국처럼 정말. 뭐 무조건 사형시킨다고, 무조건 처벌만 많이 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세게 처벌해봐야 범죄자가 더 많고 한 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더 많이 일어나고 안전한 나라는 우리란 말이야. 근데 뭐가 있냐면 걔들은 이런 짓 저지르면 진짜 크게 처벌받고, 그게 있어서 피해자와의 어떤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이 새끼도 이런 짓 했으면 한 100년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피해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진짜 뭔가 좀 이게 뭔가 부당한 것 같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런 걸 없애야 우리 사회는 이 정도까지는 돼.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을 위해서 이런 지금 우리 일반인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이러한 처벌의 형태, 이거는 진짜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어쨌든 제일 나쁜 새끼는 경찰이네요. 경찰은 아직 무죄 못 받았죠. 그러네요. 제일 큰 문제가 뭐 가해자 새끼들이 제일 나쁘지.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입에 담기 싫었는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제 욕설 빼고요.
PD님도 욕설 했어요. 이상거든. 많이 나름 그래도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이게 무엇이 문제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